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5차 중동전 발발의 가능성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양측이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결국 결론을 맺지 못했는데요.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완전히 나누어서 서로 난타전을 벌였던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놀라운 동영상이 지금 이 아랍권에서 확 퍼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르단 국왕,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밀덕 국왕이다 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압둘라 2세가 자기의 아들인 왕세자와 함께 둘이서 2인 1조로 이 시가전 훈련 CQB 하는, 그리고 뭐 차량 승차 훈련까지 뭐 정말 대단한 이 동영상이 쭉 돌고 있으면서 야, 이거 뭐냐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제 순항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완전히 넘어서 수단에 추락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해군이 HPM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개발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을 향해 발사한 이란제 순항미사일이 목표물을 잃고 방황하다가 수단 상공에서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최첨단 무기로 선전하고 있는 쿠드스2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는데 도대체 순항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공산 오차가 수백 킬로미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산 정찰위성을 못 믿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이 공개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오폭 사건 기소장에서 러시아군이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을 구매해 표적정보 획득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러시아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기내 CCTV와 탑승객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언론 기자들의 절도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백악관 출입기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또 추락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에서 발생한 네 번째 추락 사고 때문에 미국이 아파치 공격 헬기 전량에 대한 비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근접 요격 무기로 고출력 극초단파 HPM을 활용한 장비를 개발했으며 2026년 말까지 해상 실험을 목표로 지상 요격 실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HPM 무기는 고출력 극초단파를 목표물에 조사해 미사일 내부의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방식인데요. 실용화될 경우 기존의 레이저 무기보다 효과적인 요격 무기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란제 쿠드스2라고 지금 판단되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란 측 주장으로는 사거리 2000km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이에요. 자, 이걸 쐈는데 그 상선은 맞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날아가서 수단에 떨어졌어요. 홍해에서 무려 650km 떨어진 수단의 들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보면 이 내부가 보면 이게 무슨 뭐 양철판 또는 드럼통 여기다가 아주 조잡하게 이런 회로 같은 거 뭐 장비 같은 거 집어넣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순항미사일 맞나? 그냥 사제 드론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허접한 퀄리티 떨어지는 이런 정확한 수준인데 그래도 순항미사일, 지대지 순항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방향을 영 잘못 찾고 생긴 거하고 거의 기대치가 유사한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생긴 거 보면 이게 뭐 제대로 가겠냐라는 마음이 들죠. 역시나 엉뚱한 데 가서 수단에 떨어졌다. 공산 오차가 무려 650km다 라는 거죠. 러시아도 최근에 그런 거 많던데 이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종특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자, 러시아가 미사일 쏩니다.
미사일 쏘려면은 상대 지형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 더 하죠. 그래서 그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러시아 자기들도 글로나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찰위성 많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의 해상도가 얼마나 못 믿겠냐 하면은 이 맥사 같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발사 전에 대량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더 들어온 건 뭐냐, 또 뭐 지형이 바뀐 거 있나 다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맥사 같은 이런 상업용 사진을 확인하고 표적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검찰이 그래서 아니 그 맥사 같은 회사에다가 니들 말이야, 이거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 행위에 니들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팔았기 때문에 니들 러시아 지금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뭐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저긴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정찰위성이 자기네들도 못 믿겠다 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해상도가 얼마나 떨어지면 상업용 위성사진, 군사용 위성사진 이거보다 훨씬 해상도가 좋죠. 그런데 상업용 위성사진 보다도 자기네들의 군사용 정찰위성이 해상도가 더 떨어지니까 이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러시아답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데요.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그 중에서도 아주 선택받은 기자들이 백악관 출입한다고 다 이거 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야, 너는 인터넷 기자니까 빠져, 너는 어디니까 빠져, 뭐 이렇게 해서 조중동 타, 또 그리고 또 진보는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니까 한겨레 니들 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명망이 있는 유명한 전국구 언론들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만 타는 그런 혜택을 받을 텐데, 그 말은 완전히 초엘리트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사에서 대통령실 출입한다 그러면 뭐 선두주자 중에 하나죠. 동기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절도 행위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 특별경호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 전용기에 CCTV 달고 보안검색 더 강화하자. 그래서 뭘 도대체 훔쳐가냐 보니까 기념주화, 그리고 여기 타면 뭐 차도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금태에 두른 식기들, 기내식 먹고 남은 그 식기, 또는 뭐 커피 주문하고 들어온 식기, 야, 금태 둘러서 여기 대통령 마크 딱 새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언제 또 이거 타보겠어, 이거 기념으로 좀 가져가자. 그리고 컵, 스튜디오스에게 컵 주면 그 컵에도 대통령 마크 빡 찍혀 있겠죠. 야, 이것도 가져가자 하여도 가져가고, 또 이제 베갯잎, 거기에도 제 상상에 분명히 여기에도 대통령 마크 빡 찍혀 있을 겁니다. 야, 이것도 가자, 베갯잎 벗겨서 또 가져가고.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아, 대통령 마크 정말 멋있다, 가져가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뭐냐, 대통령의 안경을 훔쳐가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훔쳐갑니까? 자기 눈하고 안 맞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CCTV 설치까지 나왔다 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좀 우리도 우려스러운데, 지금 2월 13일 유타주에서 추락했고, 2월 23일 미시시피에서 추락했고, 3월 20일 워싱턴주에서 추락했고, 그리고 3월 27일 콜로라도에서 추락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틀 만에 또 추락했어요. 자, 그런데 저번 세 번은 H-64D 아파치였고, 이번 이 추락은 H-64E 아파치 가디언이에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추락을 했는데 한 달 반 사이에 네 번째 연수에 추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다행히 둘 다 조종사, 무장사 둘 다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전체 아파치가, 미 본토에 있는 전체 아파치가 비행 금지 됐는데, 뭐 주한미군 아파치 또는 뭐 우리 한국 아파치 이거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아파치만 비행 금지가 됐는데, 이번에 추락한 이 아파치가 우리 한국군의 아파치와 같은 버전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추락했는지 우리가 면밀히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미 해군이 대함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요격 체계로 HPM 극초단파
이걸 고출력으로 쏘는 거, 전자레인지를 어마어마하게 고출력으로 지져버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미 육군이 드론을 요격하는 이런 극초단파 지금 시범 배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완전히 하나로 쪼아서 이 에이사 레이더니까 하나하나의 모듈 이걸 전체를 출력을 쫙 하나로 쪼아서 탄도미사일에 지져버리는, 회로를 지져버리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요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걸 이제 육상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정말 드론에 대한 방어, 그리고 요즘 뭐 대함 탄도미사일 나오니까 대함 탄도미사일한 방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겠고, 우리 한국도 북한의 대함 탄도미사일, 또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다 있으니까 우리도 함정용 HPM 무기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우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잘 만듭니까? 물론 뭐 그거하고 퀄리티 기술이 완전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적용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요르단 압둘라 국왕 밀덕 보겠습니다.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고위 지도자들이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에서 국왕이 직접 완전 무장을 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시가전 훈련에 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로 유명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자신이 설립한 압둘라 2세 왕립 특수작전 훈련센터에서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실탄을 사용한 시가전 훈련에 참여했다고 요르단 현지 소식통이 4월 1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일시가 공개되지 않은 이 영상 속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은 최근 서방 각국 특수부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 MCX 돌격 소총을 완전히 커스텀한 상태로 들고 나왔는데요. 그의 소총에는 60발들이 슈어파이어 커스텀 탄창과 개머리판, 광학 조준경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압둘라 2세는 보조무기로 완전히 개조한 콜트 M1911 권총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권총은 왕명으로 설립된 국영총기 회사 요르단 무기 및 무장 시스템 약칭 JAWS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모델로 JTK1911이라는 요르단 국왕용 한정판 제품입니다. 영상 속에서 압둘라 2세는 섬광탄을 투척하고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모두 사격하며 표적을 제압하는가 하면 달리는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딛고 차량 지붕에 엎드려 사격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62년생인 압둘라 2세는 올해 62세인데요. 젊은 시절 영국 육군사관학교 정규 과정을 마치고 영국군 특수전 학교에 자원해 공수교육과 레인저 교육을 오로지 실력만으로 수료하는 등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왕족 가운데 최강의 전투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압둘라 2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요르단군의 현대화 사업을 주도하고 직접 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챙기는 등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 C-130 수송기를 타고 가자지구 구호품 공수작전을 지휘하는 등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서방 진영에서는 탄성이, 아랍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의 대규모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이번 영상, 과연 압둘라 2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영상을 공개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압둘라 2세 1962년생,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우리 큰형님 나이뻘인데,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하고 2인 1조로 시가전 소탕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 동영상 보고 계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 육군사관학교 정규과정, 뭐 1년 단기과정도 아니고 정규과정 다 수료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레인저 특수부대 과정, 이거 왕족이니까 좀 설렁설렁 했어도 됩니다. 아니 나는 제대로 할 거야 해서 그것도 다 제대로 해서 패스하고 하는 등 놀라운 이 의지를 보여줬고, 자신의 아들, 딸도 다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보냈어요. 딸인 공주는 현재 수송기 조종사로 복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요르단 국왕이 지금 왜 이런 영상이 공개되냐, 좀 시기가 또 애매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라크 민병대들이 요르단을 침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 요르단이 이스라엘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침공해서 요르단을 관통하면 서한 지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산지구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을 치고 들어가겠다. 그 사이에 요르단이 있으니까 요르단 친다. 정명가도, 정의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 비켜 하는 차에 이제 이런 영상이 공개되는데, 이건 뭐 요르단 국왕이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그러니까 니들 와도 우리 다 제압할 거야. 이건 아니고요. 무슬림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 찍은 지는 제법 된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잘 싸우는 사람이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싸워줘야지 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냐? 너 뭐냐? 이런 그 용도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동영상 보셨지만 정말 뭐 대단한 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차, 이 차 운전하는 사람은 왕세자죠. 차에서 저렇게 한 발로 문을 딛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고정하고 사격을 하는 등, 야, 이거 보장구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데 이런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국왕. 요르단이 만약에 석유가 펑펑 나고 했으면 엄청난 군사국가가 됐을 텐데, 문제는 중동에 있으면서도 그런 이 자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가가 또 요르단 아닙니까? 그래서 UAE가 쓰다 남고 주는 뭐 르클레르 전차 이런 거 받아 쓰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곧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르단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향방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르단 아무튼 이 국왕의 또 왕세자의 이런 엄청난 무력처럼 자신들의 의지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